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쓰는 식용유 그리고 또 참을 수 없이 맛있는 튀김 요리 여기에 대해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볼까 합니다. 어떤 기름 써야 하나? 왜 이렇게 기름진 게 땡길까? 건강에는 괜찮나? 이런 거 궁금하셨죠? 네, 정말 그 식용유 종류가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식물성도 있고 동물성도 있고 또 가공된 것도 있고요. 어떤 기름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맛은 당연하고 사실 우리 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그 안에 들어있는 지방산 구성 그리고 만드는 방식, 이게 핵심이에요. 맞아요. 뭐 불포화니 포화니 트랜스 지방이니 용어도 너무 어렵고요. 오늘 이 복잡한 기름의 세계 저희가 좀 명쾌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 그럼 큰 그림부터 좀 볼까요? 식물성 기름이랑 동물성 기름,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올리브유나 콩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은요, 보통 불포화 지방산, 이게 많죠. 그래서 상온에서 보면 액체 상태고요. 반면에 이제 돼지기름이나 버터 같은 동물성 기름은 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아서 상온에서는 좀 고체에 가깝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발연점인데요. 발연점. 네. 이게 기름이 타기 시작하는 온도인데 기름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용도에 맞게 잘 골라 써야 합니다. 아하, 그럼 튀김처럼 아주 뜨겁게 조리할 때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 예를 들면 뭐 정제된 콩기름이나 카놀라유 같은 거요. 온도가 한 240도 정도 되나요? 네네, 바로 그거죠. 그런 기름들이 고온에서도 잘 견디거든요. 반대로 발연점이 좀 낮은 거 있잖아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190도 정도? 아니면 버터 150도. 이런 건 이제 샐러드 소스나 뭐 나물 무침, 아니면 아주 약한 불에서 살짝 볶는 요리. 이럴 때 쓰는 게 향도 살고 영양도 지키는 길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지방산 이야기 이걸 좀 더 파고들어야겠네요. 그 몸에 좋다는 불포화 지방산하고 좀 조심해야 한다는 포화 지방산. 뭐가 다른 거죠? 네. 불포화 지방산은 주로 이제 올리브유, 견과류, 등푸른 생선 여기에 많은데요. 보통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뭐 오메가, 대시, 3, 6, 9 이렇게 나뉘는데 사실 중요한 건 얘들의 균형이에요. 이상적인 비율이 뭐 1대 2대 3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현대 식단에서는 이걸 맞추기가 꽤 어렵습니다. 반면에 포화지방산은 동물성 지방이나 파묘 같은 데 많거든요. 이건 너무 많이 먹으면 혈중의 그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하죠. 그 수치를 좀 높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메가3 영양제도 막 챙겨 드시고 그러는군요. 그런데 진짜 피해야 할 최악의 지방, 이걸로 트랜스 지방을 꼽던데요. 이건 대체 뭔가요? 네, 그 트랜스 지방, 이게 자연에도 아주 조금은 있긴 한데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건 대부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액체 상태인 식물성 기름을 좀 딱딱하게 고체로 만들려고 수소를 막 첨가하는 과정, 이걸 경화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로 생겨나요. 뭐 마가린, 쇼트닝이 대표적이고요. 우리가 먹는 과자, 빵, 패스트푸드 이런 가공식품에 은근히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어 있군요. 네, 이 트랜스 지방은 진짜 안 좋은 게 나쁜 콜레스테롤의 LDL은 늘리고요.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또 줄여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이건 정말 가급적 피하는 게 상책이죠. 기름 속 지방산 종류도 중요한데 혹시 기름을 만드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나요? 아까 뭐 냉압착 이런 말도 있던데요. 그럼요. 제조 방식에 따라서 기름의 성격이 꽤 달라지거든요. 크게 보면 압착유하고 정제유로 나눌 수 있어요. 압착유는 말 그대로 원재료를 이렇게 꾹 눌러 짜서 만들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낮은 온도에서 압착하는 냉압착 방식. 이건 열 때문에 영양소가 파괴되는 걸 줄여서 원재료의 좋은 성분들이 비교적 잘 살아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비싸군요. 그럼 정제유는요? 정제유는요, 원료에서 기름을 뽀가낸 다음에 불순물 같은 걸 제거하고요. 또 오래 보관할 수 있게 여러 단계의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뭐 고온 처리나 화학 처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서 향이나 색은 좀 일정해지지만 일부 영양소가 손실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치 않는 물질이 생길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해요. 하지만 장점도 있는데 발연점이 높아져서요. 튀김 같은 고온 요리에는 오히려 정제유가 더 적합할 때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와. 근데 왜 우리는 알면서도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을 보면 참기 힘들까요? 진짜 그 맛의 유혹이 너무 강력해요. 저도 그래요.
아, 네네. 여기에는 사실 몇 가지 좀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기름진 음식은 우리 뇌의 쾌감 중추를 자극해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뭐랄까, 일종의 행복감을 주는 거죠. 아, 행복감. 네. 그리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생존에 유리한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 문화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뭐 특별한 날 먹는 약간 보상 같은 음식. 이런 측면도 무시할 수 없죠. 듣고 보니 정말 복합적이네요. 하지만 맛있다고 너무 자주 먹기에는 건강이 좀 걱정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칼로리가 너무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감자 100g을 그냥 찌면 한 93kcal 정도인데 이걸 기름에 튀기면 300kcal가 훌쩍 넘어가요. 헉, 3배 이상이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 지반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습관이 계속되면 비만, 침장병,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위험이 커지죠. 심지어 대장암이나 유방암 같은 일부 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피부 트러블이나 소화불량, 담석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럼 이 맛있는 튀김 건강하게 즐길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완전히 끊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현명하게 선택하고 좀 조절하는 게 중요하죠. 튀김을 꼭 해야겠다. 그러면 비교적 고온에서 좀 안정적인 기름, 예를 들면 코코넛 오일이나 정제단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이런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기름을 쓰는 게 좀 낫고요. 콩기름이나 카놀라유처럼 다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기름은 너무 높은 온도에서 계속 반복해서 쓰면 그 아크릴라마이드 같은 유해 물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름 사용 자체를 줄이는 조리법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대안이겠네요. 에어프라이어나 오븐 같은 거 쓰는 거요? 네, 아주 좋은 방법이죠. 기름 사용량을 확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공식품 사실 때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영양성분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부분 경화유나 가공유지 이런 표시가 있는지 보고 트랜스 지방 섭취를 좀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와, 오늘 식용유랑 튀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아봤네요. 종류별 특징부터 건강 영향, 그리고 우리가 왜 이걸 이렇게 좋아하는지까지요. 결국 핵심은 어떤 기름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자주 먹느냐, 이거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기름 자체를 너무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그 종류와 조리법 또 섭취 빈도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건강한 기름을 선택하고 튀김보다는 굽거나 찌는 방식을 좀 더 자주 활용하고요. 또 가공식품 속에 숨어있는 지방을 잘 인지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훨씬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그런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튀김은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 그 맛의 근원인 기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식탁 위 기름 선택, 그리고 조리법에 대해서 잠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